네. 지금 이제 틉니다. 그러면 시작.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를 갖지 못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지 못했을 텐데 이번 라디오 쇼가 여러분들한테 좀 잠시나마 피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들을 내뱉는 이유는 제가 이번 라디오가 처음이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6월 26일) AM 영화음악 언타이틀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좋은 하루들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오프닝 사운드를 다 아실 텐데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불세출의 프로그램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김세인 작가가 하고 있는 라디오 쇼로 오마주에서 틀어봤고요. 여전히 또 그래서 오프닝 곡 역시도 애리조나 드림의 주제가였던 고르간 브레고비치 올드 홈 무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청산 유수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질타와 조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라디오 쇼 주제는 바캉스 영화입니다. 바캉스 영화. 사실 어떤 주제로 라디오 쇼를 처음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 휴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20살 들어가지고 여름에 여행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제였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휴가철에 맞는 그런 영화랑 음악을 조금 소개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프랜시스 헤임하고 치코 브라크의 모까로 아미고라는 책입니다. 일단은 들어보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Meu caro amigo, me perdoe, por favor, se eu não lhe faço uma visita. Mas como agora apareceu um portador, mando notícias nessa fita. Aqui na terra tão jogando futebol, tem muito samba, muito choro e rock and roll. Uns dias chove, noutros dias bate sol, mas o que eu quero é lhe dizer que a coisa aqui tá preta. Muita mutreta pra levar a situação que a gente vai levando de teimoso, de pirraça, que a gente vai tomando e também sem a cachaça ninguém segura esse rojão. Meu caro amigo, eu não pretendo provocar nem atiçar suas saudades, mas acontece que não posso me furtar a lhe contar as novidades. Aqui na terra tão jogando futebol,
Tem muito samba, muito choro e rock and roll. Uns dias chove, noutros dias bate sol. Mas o que eu quero é lhe dizer que a coisa aqui tá preta. É pirueta pra cavar o ganha-pão. E a gente vai cavando só de birra, só de sarro. E a gente vai fumando que também sem um cigarro ninguém segura esse rojão. Meu caro amigo, eu quis até telefonar, mas a tarifa não tem graça. Eu ando aflito pra fazer você ficar a par de tudo que se passa. Aqui na terra tão jogando futebol. Tem muito samba, muito choro e rock and roll. Uns dias chove, noutros dias bate sol. Mas o que eu quero é lhe dizer que a coisa aqui tá preta. Muita careta pra engolir a transação. E a gente tá engolindo cada sapo no caminho. E a gente vai se amando que também sem um carinho ninguém segura esse rojão. Meu caro amigo, eu bem queria lhe escrever, mas o correio andou arisco. Se me permitem, vou tentar lhe remeter notícias frescas nesse disco. Aqui na terra tão jogando futebol. Tem muito samba, muito choro e rock and roll. Uns dias chove, noutros dias bate sol. Mas o que eu quero é lhe dizer que a coisa aqui tá preta. A Marieta manda um beijo para os seus. Um beijo na família, na Sicília e nas crianças. O Francis aproveita para também mandar lembranças a todo o pessoal. Adeus.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치코부아르케의 까로 아미고. 제 포르투갈어를 잘 못합니다. 이 노래는 자크 로지에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 영화인 맨노세앙이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으로 들어갔고요. 그 브라질 아티스트예요. 이제 뭐 보사노바라든지 여러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저항적인 가사 때문에 이제 좀 정치적인 시인으로도 불리는 그런 가수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자크 로지의 맨노세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영화 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지점을 얘기를 안 하고 갔었는데, 제가 이번 라디오 때 크게 1부, 2부처럼 이제 영화를 조금 나눠서 소개할 것 같은데요. 1부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바캉스 영화라는 그 테마에 맞춰서 아마 소개를 할 것 같고, 그 다음 2부는 그냥 영화를 보고 있으면 바캉스를 너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들 한 3편씩 나눠서 아마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라디오 시작할 때 인사를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뭐 최연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혹은 뭐 DJ 언타이틀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항상 그 DJ 믹스만 해왔지 이렇게 그 라디오를 켜고 좀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그 본업은 영화 글을 쓰고 사는 사람이고요. 뭐 음악도 간간히 틀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오면 바캉스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바캉스라는 것 자체가 휴가
뭐 이런 뜻이잖아요. 휴가. 근데 기본적으로 바캉스가 가장 혼용이 되고 오용되기도 하는 단어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로드무비 혹은 여행, 여로를 떠나다 이런 것들과 포괄적으로 같이 묶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사실 바캉스에서 조금 큰 차이점은 돌아올 수 있음이거든요. 회귀 가능성이 있어야 사실 바캉스는 바캉스죠. 내가 만약에 어디 뭐 속초에 여름에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수가 없으면 그거는 휴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바캉스를 가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바캉스를 아쉽게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캉스 영화 자체를 조금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영화들, 그래서 어딘가 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만 조금 앞서서 좀 소개하고 싶고요. 자크 로지에야말로 어찌 보면은 진짜 일평생 휴가 영화만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맨누생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만들었지만 1960년대에는 필리핀 갔다 오는 영화도 만들고 뭐 항상 그런 어떤 휴가 같은 소재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데요. 되게 조금 신기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바캉스라는 단어를 가장 익숙하게 쓸 때는 보통 여름이라는 계절 때문이잖아요. 피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위를 조금 피하고 뭔가 무료하고 좀 지리한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근데 이제 이 엔느우세양이라는 영화는 겨울 바캉스입니다. 겨울에 떠납니다. 근데 또 주제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뜻한 보사노바가 들리죠. 브라질 보사노바 트랙이 왜 프랑스 영화에 붙었냐라고 누군가가 궁금증을 조금 갖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 영화 주인공이 브라질 사람입니다. 맨누세항이라는 것 자체가 그 프랑스 안에 있는 기차를 의미하거든요. 그 기차 라인을 의미해요. 아마 니스였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기차 열차 명일 겁니다. 이제 실수로 내가 샀던 티켓이랑 정반대의 기차를 타게 된 브라질 이방인이 이제 진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를 조금 도움을 줬었던 변호사를 우연히 만나서 이제 되게 그냥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뭔가 약간 뭐랄까 그 명확한 줄거리가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더 바캉스스러워요. 뭔가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잠시나마 연대를 조금 꾸려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영화는 무조건 한번 소개를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자크 로지의 맨누세양 소개해봤습니다. 2021년, 2년 이때쯤 아마 서울아트 시네마에서도 했었고 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도 자크 로지의 감독전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다시 이 영화를 조금 보시는 건 어떨까? 다음 트랙은 크리스토프의 알리네라는 트랙입니다. 약간 프랑스 샹송 같은 트랙인데 이거 먼저 듣고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 J'avais dessiné sur le sable son doux visage qui me souriait. Puis il a plu sur cette plage, dans cet orage. Elle a disparu et j'ai crié, crié, Aline, pour qu'elle revienne. Et j'ai pleuré, pleuré, oh j'avais trop de peine. Je me suis assis auprès de son âme, mais la belle dame s'était enfuie. Je l'ai cherché sans plus y croire et sans un espoir
me guider. Et j'ai crié, crié, Aline, pour qu'elle revienne. Et j'ai pleuré, pleuré, oh j'avais trop de peine. Je n'ai gardé que ce doux visage, comme une épave sur le sable mouillé. Et j'ai crié, crié, Aline, pour qu'elle revienne. Et j'ai pleuré, pleuré, oh j'avais trop de peine. Et j'ai crié, crié, Aline, pour qu'elle revienne. Et j'ai pleuré, pleuré, oh j'avais trop de peine. Et j'ai crié, crié, 네, 크리스토프의 알리네라는 트랙 듣고 왔고요. 이제 이 노래가 삽입된 영화는 그 기욤 브락이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의 다 함께 여름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국내에서도 개봉을 한 차례 했었던 영화인데요. 이제 사실 이 바캉스 영화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뭔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에릭 로메르 감독 영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장 중요한 바캉스 영화를 만든 감독 중 하나는 에릭 로메르긴 하거든요. 그 항상 등장인물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근데 너무 사실은 좀 뻔할 것 같아서 기욤 브락을 대신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릭 로메르 이후에 사실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의 계보를 조금 따라가고 싶어하는 뭐 프랑스의 감독들이 많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하나가 이제 러브 어페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엠마누엘 무레 감독이라는 감독. 그 사람은 약간 좀 삼각관계 이런 어떤 연인의 복잡한 관계성 안에서 도덕을 좀 찾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다면 기욤 브락은 그 에릭 로메르가 만끽했었던 어떤 여름이라는 감각을 진짜 극한으로 몰고 갈 줄 아는 그런 감독이란 말이죠. 이 다 함께 여름이라고 국내에서는 번안이 돼서 제목이 됐지만 사실 이제 전원승차라는 제목, 그 알라보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만 봐도 알다시피 사실 이 내용도 다 똑같아요. 휴가 영화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무료하게 도시에서 알바 생활하고 이러고 있던 주인공이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근처 계곡에 갈 수 있는 휴양 계곡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혼자 가기는 조금 뭐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꼬시고 싶었었던 애인이 그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구애를 이어나갈 생각으로 네 이제 앞에서 프리스타일이냐고 프롬프터 있냐고 물어보는데 프리스타일 맞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얼개는 짜왔습니다. 그런 그 절친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뭐 구애도 펼치고 또 절친도 그 안에서 싱글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싱글맘한테 어떤 그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실 저는 바캉스를 생각할 때 일탈적 공간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캉스라는 게 결국에는 좀 돌아올 수 있음,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음. 원래 바캉스라는 단어 자체가 베이컨시, 즉 부재라는 단어에서 오잖아요. 이 부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있던 홈그라운드에서의 부재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은 그곳에는 나란 존재의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휴양지, 바캉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 일탈적인 전제들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조금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 트랙 크리스토퍼 알린의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람 노래를 들었을 때 여성 샹송 가수겠군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주인공 말고 절친하고 그 절친이랑 썸을 타고 있는 여성분하고 밤에 노래방에서 같이 부르는 장면인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둘이 그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감정선들이
서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사실은 좀 많이 생겨나는 그 장면이 되게 그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이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온 브락 감독 영화들은 M&M 배급사 M&M 인터내셔널에서 그 OTT로 콜렉티오라고 하는 예술 영화 그 OTT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온 브락 감독의 단편부터 해서 최근작들까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독해서 기온 브락 영화를 보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정말 제가 단언컨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바캉스 영화 제가 고른 거는요. 알랭 로망의 How is the Weather in Paris라는 이제 재즈한 트랙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듣고 오세요. 네, 알랑 로맹의 How is the Weather in the Paris 듣고 왔고요. 이 영화는 그 자크타티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 어쩌다 보니까 리스트를 선정하다 보니까 3연 프랑스이긴 하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프랑스가 워낙 바캉스를 잘 다니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프랑스 영화만 3편을 지금 내리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 자크타티 감독의 윌로시의 휴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그런 좀 휴가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르망디 해안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제 자크타티라는 감독 자체가 되게 찰리 채플린스럽기도 하고 혹은 뭐 후세대의 미스터 빈스럽기도 한 그런 자기만의 어떤 페르소나 캐릭터가 있어요. 윌로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대사가 전혀 없이 무성 영화처럼 무슈무슈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긴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서는 항상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그런 아저씨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은 자크타티 감독 영화를 가장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윌로시의 휴가야말로 뭐 다들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플레이 타임이라든지 뭐 나의 아저씨 같은 영화에 비견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되게 작은 아이러니들, 슬랩스틱들, 코미디들이 모여서 휴가라는 그 즉흥성을 가장 잘 구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자크타티 감독 영화도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그러면서도 그 오는 그 뭉클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 바다로 향했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그 여전까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는 사실 좌충우돌 우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여행을 떠나든 혹은 휴가를 떠나든 사실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라는 측면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크타티의 윌루시의 휴가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 꼭지가 돌았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제 입장에서 되게 휴가를 가고 싶게 만드는 영화들을 이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맨 처음 작품 그 노래는요, 디컨 힌치리프가 만든 트랙 Let Me Tell You All About It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디컨 힌치라이프의 힌치리프의 이제 Let Me Tell You All About It이라는 트랙인데 이 노래는 그 매기 질레날 감독의 로스트 도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메인 사운드트랙이에요. 그 매기 질레날이 이름이 되게 익숙하죠. 매기 질레날이 그 제이크 질레날 누나예요. 배우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데 이 로스트 도터라는 작품이 그 감독 데뷔 장편 데뷔작으로 알고 있어요. 매기 질레날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제가 제이크 질레날의 광팬인데 되게 좋은 영화를 로스트 도터라는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도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과거의 상흔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그리스로 휴양을 떠납니다. 거기서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딸과 매우 닮아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되짚게 되는, 사실 영화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보고 있으면은 그리스를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리스, 저는 진짜 제 여권이 2021년에 만료가 됐거든요. 아직도 갱신을 못 하고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만약에 갱신을 하고 갈 수 있다면은 큰맘 먹고 가면은 그리스 같은 지중해로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촬영이 됐어요. 그리고 뭐 그 주인공이었었던 올리비아 콜맨의 연기도 정말 뛰어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올리비아 콜맨이라는 배우가 원래도 뛰어난 연기를 했지만 로스트 도터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정적인 깊이들, 그 측정할 수 없는 깊이들을 좀 보여줬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OTT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음악을 만든 디컨 힌치리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은, 그 밴드 틴더스틱스라고 영국의 인디 밴드가 있어요. 91년부터 되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밴드인데 거기 멤버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 영화 음악도 조금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자아내는 이런 그 오케스트라적인 것들이 되게 익살스러우면서도 그 감정을 건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꼽아봤고요. 다음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외국 얘기만 했으니까, 그쵸? 영국, 프랑스, 좀 한국 영화를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인 백현진 씨가 이제 그 영화 음악 감독인 방준석 씨와 같이 함께 했었던 프로젝트 방백, 그 프로젝트 그룹 방백이 만든 사랑이라는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방을 보내, 텅 빈 방 안에는 텅 빈 네가 있네. 텅 빈 네 눈 속에는 텅 빈 내가 있네. 아무도 모르게 너와 내가 있네. 지금 난 눈 감고 생각하네. 기억, 두려움, 시간, 슬픔. 너는 눈 뜨고 되뇌이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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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런 달빛 아래서 텅
텅 빈 술병을 들고 오늘의 운세를 볼 때 맑은 바람이 분다. 이윽고 너와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사람이 뜨거운 기계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되뇌어본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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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네, 방백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방백의 사랑은 장렬 감독의 2013년 작품인 경주에 수록된 그 메인 OST입니다. 장렬 감독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딘가 좀 떠나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만드셔요. 물론 과거에 처음에 작품 하셨을 때는 그 어떤 그런 조선족이라든지 어떤 연변이라든지 이런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던졌었는데 또 막상 또 한국에 와서 좀 큰 작품들을 만드실 때는 군산도 있고요, 뭐 후쿠오카도 있고요, 또 뭐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셔요. 경주는 박해일 배우하고 신민아 배우 두 주연 배우가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인데 그 박해일이 아마 그 북경대 교수인데 어쩌다가 형 장례식 때문에 한국 온 김에 7년 전에 경주에서 춘하를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경주로 무작정 내려가게 돼서 거기서 그 주인인 신민아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영화예요. 이제 백현진 씨가 가수기도 하고 뭐 화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군산이래 경주에서 진짜 웃긴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백현진 배우가 그냥 그 경주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교수로 출연을 하는데 박해일을 술자리에서 처음 이제 독대하자마자 뭐 중국에서 오셨어요? 뭐 그럼 최 교수는 뭐 조선족 분이신가? 막 이런 되게 무례한 말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북경대 교수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막 급변해가지고 아유 제가 진짜 막 너무 교수님 글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떤 그 불쾌한 아저씨 연기의 원탑은 백현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매력을 좀 잘 표현한 영화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이렇게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경주의 그 약간 그 녹음진 어떤 풍경들이 되게 아름답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알던 수학여행의 경주가 아니라 진짜 경주는 되게 멋있는 곳이구나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그 영화의 텍스트를 들여다보면은 한 남자가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주라는 영화는 그 어떤 그 자연 풍광과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고유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잘 담긴 영화더라고요. 채팅창을 보니까 다들 다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 뭐 막걸리를 들고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첫사랑 얘기를 하고 술을 한 잔 찌끄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2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비스와 FM 측에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그 아티스트는 제가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알폰소 드 빌라냐? 이거는 제 같은 크루 동료인 스페인 전문가인 라파가 이 이름을 좀 잘 읽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Dog and Tin at the Beach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영화 중간에 삽입된 거기 때문에 뭔가 정식 음원이라,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그런 제목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그 사운드 트랙의 일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먼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화가 될 것 같네요. 그 노래가 나오는 사이에 채팅창에서 라파가 어떻게 읽는지 알려줬어요. 알폰소 데 빌라용가. 뭐 이게 아마 맞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좀 제대로 된 발음이 궁금하다면은 이태원에서 라파를 마주쳐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이 사운드 트랙이 들어간 영화는요.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로봇 드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사랑하는 영화 한 편을 꼽으면 로봇 드림이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이고 무성 애니메이션인데 어찌 보면은 감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폭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영화 약간 왕가위 화양연화 같거든요. 되게 어떻게 개랑 애완용 로봇, 그러니까 친구 로봇, 반려 로봇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울릴 수 있지 하는 그런 영화예요. 사실 여기서 바캉스 되게 짧게 떠나거든요. 거의 휴가 막바지에 그 주인공인 강아지가 그 막바지에 버스를 타고 거의 막차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가요. 해수욕장 폐장일 직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로봇이 고장이 나버리고 그 로봇을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되게 좀 절절해져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좀 한 줄 평처럼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요약하면 차선의 죄책감과 최선의 기다림을 그 시간에 묻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바캉스가 너무 가고 싶었냐면은 그 휴가의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둘이 수영을 하고 둘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의외의 즐거움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 그런 가치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맨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사실 이 영화 고르자마자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음알못이 내 센스가 없네. 아니, 로봇들이 하면 바로 이 노래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고 바로 퇴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AM 영화음악의 언타이틀드였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규 콘텐츠로 좀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은 뭐 필름 누아르랑 재즈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일본 컬트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컬트 영화들이 요즘 좀 한동안 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뭔가 일본 컬트와 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아예 좀 두리뭉술한 것들, 뭔가 그냥
가볍게 영화 얘기하고 가볍게 뭐 음악 얘기하고 뭐 이런 게스트들도 사실 좀 초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디 뒤에 계신 담당자님 저를 정규 프로그램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끝으로 맞습니다. 로봇 드림을 상징하는 그 노래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로 오늘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언젠가 다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